안녕하십니까. 사주학 이야기. 오늘은 13번째 시간. 사주팔자에 있는 역마살의 위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주 상담을 할 때 가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제가 외국 사람하고 결혼 인연이 있다는데 맞나요? 그 다음에 제가 스튜어디스를 하고 싶은데 그 직업이 저하고 맞나요? 라든가 또 아니면은 선생님 유학을 가고 싶은데 유학이 저하고 맞나요? 이런 질문. 또 선생님 해외하고 저하고 인연이 맞나요? 저 해외 나가고 싶은데 이런 질문. 그 다음에 또 외교관을 하고 싶은데 외교관이 저하고 맞나요? 이런 질문. 또 선생님 사주에 제가 역마살이 많아서 사고수가 많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마살이 참 사주학을 하다 보면 많이 등장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하게 또 쓰이기도 하고 그런 살이란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살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마살의 위력이 사주팔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역마살이라는 거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말로 공직에 있는 분들이 소식을 전한다든가 어떤 일을 보러 갈 때 말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면 지친 말을 바꾸고 거기서 좀 쉬어간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역마란 얘기죠. 역마. 요즘 말로 뜨면은 정거장, 그죠? 기차 정거장 이렇게 바꿔 타는데 그런 거를 역마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본다고 해서 상당히 분주하고 외향적이고 이런 의미가 또 이미지가 많은 게 역마살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역마살에 이사라든가 해외라든가 운반이라든가 무역, 운수, 차량, 수송 이 모든 것이 전부 이동이라든가 변동, 동서분주 돌아다니는 모양새를 가진 기운을 가진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역마살이 바로 이동 변동의 대명사란 얘기예요. 동서분주 돌아다닌다 이런 거. 그리고 또 흉한작용으로는 교통사고, 객사, 상해, 부상, 사고 아무래도 많이 밖으로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에 또 상해에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변동 변화가 많다 보니까 굴곡이 좀 많겠죠. 좋다 나빴다 좋다 나빴다 이러다 보니까 굴곡이 좀 있다. 이런 살이 역마살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역마살을 판단할 때 어떤 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첫째, 역마살이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역마살이 희신인지 기신인지, 또 역마살이 재물인지 직업인지 학문으로 잡혀있는지, 즉 역마살이 육친으로 어떻게 잡혀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인신사의 이 모두가 역마살이다. 보통 보면은 역마살은 지살과 충이 되는 살을 역마살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인신사일은 모두 역마살로 봅니다. 자, 옛날에는 과거에는 여자분들이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그럴 때는 사주팔자에 역마살이 있으면은 아주 꺼려 있다는 얘기죠. 집에 안주를 못하고 자꾸 밖으로 나다니면서 또 이렇게 활동적이 되다 보니까 집에 무관심한다, 좀 소홀한다 이래서 며느리라든가 부인으로서 좀 꺼려했는데 요즘은 여자분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여자분들도 역마 기운이 있어야 좋다. 활동성.
물론 좋게 작용해야 되겠죠. 안 좋게 작용하면은 그만큼 팔자가 세진다는 것도 유념하시고요. 자, 그러면 사주를 보면서 한번 그 역마살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은 사주를 전혀 모르신 분들도 강의를 하니까 알아듣기 좋게 오행이라든가 육친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는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는 방송이니까 아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자, 이민년, 임진월, 신사일, 개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 이거는 남자분이시거든요. 자, 여기부터 이거는 병화라고 그래서 큰 불입니다. 큰 불. 요거는 임목이라고 그래서 나무를 뜻합니다. 큰 나무. 요거는 임수라고 그래서 큰 물을 뜻합니다. 물. 그 다음에 이거는 큰 흙, 진토라고 그래서 이건 흙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게 동글뱅이 쳐져 있는 거는 이건 나예요. 태어난 나. 이거는 신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금, 작은 금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사화라고 그래서 이것도 큰 불. 그 다음에 똑같은 글자죠. 큰 불, 사화. 그 다음에 이거는 개수라고 그래서 작은 물이라는 얘기예요. 작은 물. 그래서 불기운이 제법 좀 있고 물기운도 좀 있네요. 이 사주. 자, 오행은 그렇고 육친은 나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한테 불은 나를 극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관이라고 합니다. 여자분한테는 남자를 뜻하고 남자분한테는 자식, 직장, 남녀공의 직장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극한 오행이라고 해서 이거는 음양의 틀에서 정재, 그래서 정재는 재물, 남자한테는 여자를 뜻하고 재물도 뜻합니다. 자, 이거는 물은 내가 새겨진 오행으로 음양이 틀으니까 이거를 상관이라고 합니다. 의식주를 뜻하고 수명을 뜻하고 활동성을 뜻합니다. 이거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인 흙이기 때문에 음양이 틀려서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화 이거는 병하고 똑같이 큰 불입니다. 그래서 나를 극한 오행이기 때문에 음양이 틀려서 정관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물은 내가 생겨준 오행이기 때문에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사주의 강약을 잡아보도록 하죠. 자, 신금으로 태어났는데, 신금으로 본인이 작은 쇠로 태어났는데,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라고는 진토, 토생금 하나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내 힘을 다 빼가고 있네요. 금생수에서 식신, 그 다음에 관, 나를 극한 오행, 또 내가 극한 오행에서 상당히 사주가 약해졌어요. 약해지고, 보니까 이 사주는 제법 불이 좀 강해졌네요. 이 큰 불이 있어요. 자, 거기에 나무가 땔감으로 작용해가지고 상당히 불을 키워주다 보니까 이 물도 큰 물이지만은 인병충으로 같이 충을 했지만 물이 좀 밀리네요. 왜? 이 땔감이 있고 또 불기운이 주변에 나하고 같은 세력이 좀 있어가지고 불이 상당히 좀 강해졌어요. 그래서 불이 흉신이고 나무도 흉한 불을 떼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흉신이네요. 나무도. 자, 역마살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신사해라고 그랬죠? 사화 임목이 역마살로 잡혀 있네요. 자, 역마가 3개나 포진하고 있으니 역마가 강하죠. 자, 역마가 강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불기운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고 내 힘을 빼가는 오행에서 흉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도 나무도 전부 역마로 잡혀 있는 게 흉신이라는 얘기예요. 흉신. 나쁜 기운이네. 역마가 나쁜 기운이네요. 강하면서. 자, 이분 남자분인데 관이죠. 이게 불이 사화가 불이라는 얘기예요. 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관성이라고 해서 직업운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아, 이 사람 역마는 변동 변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운이 변동 변화가 많은 직업운이 안 좋구나.
이렇게 통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직업 안정이 안 됩니다. 직업 굴곡이 있습니다. 또 요거 인목이 또 역마란 얘기예요. 이게 재성이라고 그랬죠. 재물. 또 여자란 얘기예요. 여자. 이성 배우자. 아, 귀신이란 얘기야. 아, 이분 재물을 많이 쫓아가지고 재물이 도망가네요. 이렇게 통보한다는 얘기죠. 이동이니까. 재물이 흉신이니까. 그리고 이성과의 인연도 길게 못 가고 자꾸 굴곡이 있네요. 이런 통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역마살이 상당히 흉하게 작용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해가신가요? 자, 또 하나 보자고요. 역마살이 흉한 사주. 남자분이시고 신해년 병신월 정해일 일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 자, 이분도 오행을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랬죠. 이거 쇠입니다. 작은 쇠, 금. 이거는 신금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해수라고 그래서 큰 물. 그 다음에 여기는 큰 불, 병화. 앞에서도 배웠죠. 큰 불. 그 다음에 이거는 신금이라고 해서 큰 쇠네요. 금기운. 큰 쇠, 금기운. 그 다음에 이거는 정화라고 해서 작은 불. 이거는 해수, 아까 말했죠. 큰 물이라고. 큰 물.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 을목이라고 그러네요. 작은 나무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사화는 앞에서 배웠죠. 큰 불. 이렇게 포진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육친으로 본인이 작은 불로 태어났어요. 작은 불로 태어나서 내가 극하는 오행, 금. 이거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여기는 나를 극하는 오행이고 음양이 틀리니까 관, 정관. 이거는 또 병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틀리니까 겁재.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오행이니까 음양이 틀리니까 정재, 재성이고 이 해수는 아까 정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오행은 정인인데 인성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 다음에 사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이니까 음양이 틀리니까 겁재. 이렇게 포진되어 있네요. 자, 이분 사주 또 강약을 보자고요. 강약을 보니까 나를 도와준 오행이 병화, 큰 불이 있고 또 시지에 보니까 큰 불이 나를 도와주고 있네요. 또 작은 나무가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제법 있네요. 큰 불, 작은 불 해가지고. 자, 그런데 사주에 보니까 이 해수, 큰 물이, 물론 여기도 큰 불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하고 불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네요. 큰 불, 그 다음에 큰 물과. 그러면 어떤 녀석이 밀린지를 봐야 되겠네요. 자, 이 같은 갑이면 불과 물이 같은 가격이면 반드시 불이 밀리게 돼 있죠. 수국화니까 같은 갑인데, 근데 이 사주는 큰 물이 두 개 있으면서 금생수를 벗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생수. 쇠의 도움을 받았다 보니까 물이 상당히 범람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 사회충이 결정차로 이 불을 밀리게 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 을목이 있지만 작은 풀로는 도저히 이 많은 불을 생하기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큰 쇠가 도와주고 작은 쇠도 도와주고 이래서 물기운이 상당히 범람하고 신중의 임수까지 포진하고 하다 보니까 물기운이 강해졌는데 물과 불이 대립했는데 결정차로 사해충이 성립이 되다 보니까 이 불이 하나가 꺼지게 되니까 이 위에 있는 불들은 뿌리를 잃어가지고 아주 이제 약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이 약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해수와 신금, 이거는 흉신이 됐네요. 나를 공격하는 아주 사주가 약해지면서 이게 귀신으로 변해버렸네요. 자, 역마가 전부 지지에 사화, 해수, 신금, 해수가 전부 역마예요. 역마가 아주 강한 데다가 이 해수, 신금이 귀신이 돼버렸네요. 귀신. 나쁜 기운. 얘는 날아가 버렸고. 자, 이분 해수가 관성이에요. 관성. 바로 직업운이라는 얘기죠. 직업운. 그러면 직업운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직업은 이 사람 직업 안정이 안 돼요. 또 재가 흉신이라는 얘기예요. 재물 많이 쫓아다니는데 재물이 나한테 붙질 않아요. 재물이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성 배우자라는 얘기예요. 이성 배우자가 굴곡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마가 아주 흉작용을 하고, 또 이 사주는 약한 사주에서 또한 관살이 살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죽일 살자로. 이 관성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교통사고, 또 노상행액, 상해 이런 쪽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뭐 예를 들어서 사화가 와가지고 보탬이 된다 해가지고, 아니죠. 이게 사회충으로 깨지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깨진다는, 이런 운에 교통사고라든가 충돌사고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역마살이 좋은 사주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사주는 여자분이시고 정묘년, 을사월, 갑신일, 을해, 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네요. 이 사주는 보니까 여기는 작은 불 정화라고 그러죠. 여기는 같은 묘목, 같은 나무, 작은 나무라고 그러죠. 작은 나무. 이것도 작은 나무, 을목, 작은 나무. 요거는 사화라고 그래서 아까 배웠죠. 불, 큰 불. 그 다음은 번이는 간목이라고 그래서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그 다음 밑에는 신금이라고 그래서 큰 쇠, 금이로 태어나고, 여기는 작은 나무 아까 배웠죠. 그 다음에 해수는 큰 물 아까 배웠죠. 이렇게 보존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음양이 틀려서 상관. 요거는 나하고 같은 오행이죠. 음양이 틀리니까 겁재. 이것도 작은 나하고 같은 나무지만 음양이 틀리니까 겁재. 이거는 내가 성을 해주니까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요거는 내가 나를 극하는 오행이고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겁재라고 그랬죠. 같고,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고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이렇게 보존되어 있네요. 자, 사주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본인이 큰 나무로 태어났는데 자칫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물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큰 물이 여기 포진해서 아주 고마운 존재네요. 물이 고마운 존재인데, 이 쇠가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마를 수 있는 여름철 계절에 물을 잘 생해주고 있네요. 물을 잘, 해수를, 꿀물 같은 물을 다소 이 많은 나무들이 먹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나를 극한 게 아니라 쇠가 이 약할 수 있고 마를 수 있는 물을 생해주니까 아주 고마운 존재가 됐네요. 쇠도 물도 나한테 고마운 귀중한 생명수 같은 물을 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사화를 보자고요. 이거를 한번 가려보세요. 보면은 저우가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불이 아주 소중하게 내 길을 설계하면서 저우를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오행 중에서 버릴 게 없네요. 버릴 게. 이 자칫 약해질 수 있는 사주를 물이 보조를 하고 있고, 물이 또 약해질 수 있는 거를 쇠가 보충을 해주고 있고, 또 조우가 무너지고 그럴 수 있는 거를 불이 아주 조우를 잘해주고 있어서 이 모든 게 버릴 게 없다는 얘기죠. 쇠도 좋은 역할, 물도 좋은 역할, 불도 좋은 역할. 그래서 아주 이 녀석들이 고마운 존재가 됐는데, 보니까 이 녀석들이 전부 역마로 잡혔네요. 역마. 아주 좋네요. 이분 쇠가 뭐죠? 쇠가 직업. 아주 직업, 관인상생, 더군다나 관인상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업은 또 인성이 역마로 잡혀 있어서 한문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이 역마로 잡혔다. 이거는 외교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스튜어디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이 있고, 또 사화도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게 사화가 의식주라는 얘기죠. 재물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재물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역마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보고 역마가 흉작용을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역마살이 좋은 사주 하나 더 보자고요. 신해년, 임진월, 신사일, 계사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이거는 작은 쇠, 또 이거는 큰 물, 해수라고 그러죠. 임수, 큰 물, 진토, 큰 흙, 신금 아까 얘기했죠. 작은 쇠라고. 이것도 사화도 다 배웠죠. 큰 불, 그 다음에 계수도 작은 물 다 배웠다는 얘기죠. 자, 본인이 작은 쇠로 태어나서 같은 쇠니까 이거는 비견, 이거는 큰 물, 내가 생해주니까 이거는 음양이 틀려서 상관, 이것도 상관.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니까 음양이 틀려서 정인, 나를 극하는 오행이니까 음양이 틀려서 정관, 계수는 식신, 내가 도와주는 오행이니까. 자,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이 사주가 약해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은 이렇게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물기운과 불이 전쟁이 났네요. 전쟁. 그렇죠. 물기운, 큰 물, 금생수를 받은 큰 물, 큰 물과 큰 불이 대립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이 만약에 없다면은, 불이 지금 약간 밀린 거는 사실이에요. 이 불이 없으면은 이 불이 판치면서 조우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조우가 내행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사화토개가 조우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네요. 조우 역할을. 그래서 운기에서 나무가 오면은 수생목, 목생화로 자연이 여러 통관이 되면서 아주 좋아진 운기를 잘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사화가 조우용신이 돼서 아주 좋은 기운을 주고 있네요. 자, 이분도 다 이게 역마로 잡혀 있네요. 역마가 강하죠. 역마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우 역할을. 사화가 이 사람한테 관이라는 얘기죠. 관. 직업발. 직업발이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직업 안정. 이게 관이라고 그랬죠. 정관. 관은 직업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역마가 아주 좋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직업운이 좋고 또 역마가 직업으로 잡기 때문에 외교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무역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해외에서 취업을 하면은 아주 좋겠다는 얘기죠. 또 무역을 하면 좋고 이런 쪽으로 발달을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직업 안정이 되고 직업을 이렇게 역마성으로 가지면은 좋은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역마살이 사주에서 좋게 작용한지 나쁘게 작용한지를 항상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턱대고 역마살이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통변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마찬가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주 형세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국을. 그래야 제대로 된 통변할 수 있고 이 역마살이 좋은 작용을 한지 나쁜 작용을 한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